허문호는 이 글을 다 읽고 한동안 내려놓지 못합니다. 불편합니다. 선 넘지 마라.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.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합니다. 20년 동안 글을 쓰지 못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다음이 궁금한 글이 생겼습니다. 어쩌면 그는 이강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는지도 모릅니다. 잃어버린 재능과 가능성을 이 불순한 아이 안에서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. 허문호는 이강을 부릅니다. 내 글을 완성하는 걸 돕고 싶어. 재능은 귀한 것이고 나는 너희 선생이니까. 이강이 잠깐 봅니다. 무심하게. 왜요? 저 좋아하세요? 허문호가 멈춥니다. 이건 반항이 아닙니다. 이강은 방금 허문호의 속내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. 당신이 나를 원하는 건 교육적 열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이강은 거절합니다. 알바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. 그러자 허문호가 말합니다. 알바비를 주겠다고. 교수가 학생에게 알바비를 주면서 개인 수업을 제안합니다. 뭔가 이상합니다. 그러나 허문호는 그 선택을 합니다. 이강은 오케이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. 코딩 대회. 허문호가 공대 교수와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.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. 문제 유출. 허문호는 처음에 거절합니다.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. 그런데 그날 학교에 특강이 열립니다. 김수훈, 허문호의 대학 동기.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작가. 그 이름 앞에서 허문호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. 오늘 그 특강에서 허문호가 사회를 맡았습니다. 강단에 선 김수훈을 마주보면서 허문호는 질문을 던집니다. 청중의 질문이라는 형식으로. 순수문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추리소설로 장르를 바꾸셨는데 쓸 이야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시각도 있고요. 김수훈의 눈빛이 잠깐 바뀝니다. 압니다. 이 질문이 어디서 왔는지. 20년 전 본인이 허문호에게 했던 말이라는 걸. 그런데 김수훈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. 새로운 실험을 하고 싶었다고. 더 많은 독자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다고. 명쾌합니다. 흔들리지 않습니다. 허문호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.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. 복수하려고 20년을 기다렸는데 그 칼이 도로 본인한테 꽂힌 사람의 눈빛입니다. 저 사람은 이제 저 질문조차 당당하게 넘어갑니다.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. 그날 밤 허문호는 이강에게 연락합니다. 그리고 해냅니다. 문제를 빼냈습니다. 이강에게 건넸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. 허문호가 신이 나 있습니다. 방금 교수 생활 내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. 오랫동안 못했던 일탈을 해낸 사람처럼,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린 사람처럼 들떠 있습니다. 미친 것 같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웃고 있습니다.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강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처럼 허문호는 지금 이강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. 그 이후로 허문호가 달라집니다. 성격이, 표정이, 일상이. 오랫동안 꺼져 있던 사람한테서 불이 켜진 것처럼,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. 사랑인지 집착인지 대리만족인지 어느 쪽이든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. 그런데 잠깐,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이 정말 허문호일까요? 이강은 처음부터 너무 정확했습니다. 세윤과의 관계를 주도한 것도, 그 과정을 글로 쓴 것도, 알바비를 받고 수락한 것도, 그 다음에 문제 유출을 요청한 것도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
허문호가 이강의 글에 꽂힌 게 아니라 이강이 허문호를 꽂히게 만든 건 아닐까요? 그리고 이강의 글 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둠 속 틈 사이에서 빛나던 그 눈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다음 과제가 오면 교수는 또 읽을 겁니다. 멈추지 못하면서 가본 적 없는 곳을 그리며 향수를 느낄 수 있을까?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움에 젖을 수 있을까? 이강이 쓴 문장입니다. 어쩌면 이 드라마 전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도 모릅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. 허문호처럼. 이강과 세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. 허문호가 유출한 문제 덕분입니다. 이강은 그걸 알고 허문호도 알고 세윤만 모릅니다. 그리고 이강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습니다. 세윤의 집, 그 넓고 따뜻한 집에 이번엔 손님으로 앉습니다. 세윤의 부모님은 이강에게 관심을 갖습니다.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본인은 고시원에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동정심이 옵니다. 따뜻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그리고 이강은 세윤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. 입주. 이강이 허문호에게 말합니다. 이 모든 게 교수님 덕분이라고. 말은 고맙다는 인사처럼 들립니다. 그런데 그 말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. 시험 문제를 유출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상을 받았고 그 상 덕분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고 그 식사 덕분에 그 집에 들어오게 됐다고. 허문호는 이강의 공범입니다. 이강은 그걸 은근히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냅니다. 고마움인지 협박인지 그 경계가 아슬아슬합니다. 허문호가 묻습니다. 내 글 속의 인사. 그게 너의 얘기냐? 이강이 잠깐 생각하더니 되묻습니다. 글쎄요.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어서 선생님 소설, 한 남자가 12명의 여자 사이를 헤매고 다니는 얘기 같던데? 선생님 소설 속 화자는 작가하고 같은 인물이에요? 허문호가 멈춥니다. 12명의 얘기는 사실은 한 명의 얘기였다. 짧은 대화입니다. 그런데 이 몇 마디 안에 이 드라마의 핵심이 압축돼 있습니다. 이강의 글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이야기를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것. 화자와 작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. 그때 허문호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. 그 짧은 틈에 이강이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. 그 소설 속 여자 한 명, 샤머님이시죠? 아내가 굳습니다. 우연히 흘러나온 말이 아닙니다. 이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골랐습니다. 교수가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아내는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. 그 한 명이 첫사랑, 그녀를 가리킨다는 것을. 그날 이후로 아내는 남편에게 싸늘해집니다. 이강이 이 집에 가져온 첫 번째 균열입니다.